자, 이제 분계 연습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분계 연습. 분계 연습. 분계 연습 문제를 하나씩 아주 자세히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4페이지 문제 1번입니다. 문제 1번. 문제 1번. 상품 4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쵸? 네. 자, 잘 모르면 무조건 돈을 기준으로 먼저 하세요. 무조건 뭐를 기준으로? 돈.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지금 현금으로 받았죠.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이 들어왔어요. 그쵸? 그럼 들어오면 무슨 변해? 차변. 현금이 들어왔어요.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죠? 40만 원이 들어왔어요. 맞나요? 네. 그리고 왜 들어왔어요? 상품을 팔았죠. 맞나요? 그럼 우리 상품이 나가야 되죠. 근데 상품에 대한 정리는 조금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우리가 상품 팔고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 그러냐면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상품 매출에서 현금이 왜 들어왔냐고요? 상품 팔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상품 매출 얼마 했다고요? 40만 원의 상품을 매출을 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얘를 거래 판료소에 갖다 맞추면 현금이라고 하는 내 자산이 증가했어요. 맞죠? 자산이 증가했고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이 발생했어요. 돈을 벌었잖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상품이 원래 나가잖아요. 자산이 감소하죠. 근데 그 정리를 나중에 할 거예요. 상품 나간 거에 대해서 정리는 나중에 한꺼번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돈은 벌어들인 돈이다. 상품을 사오기 위해서 돈을 쓰잖아요. 그쵸? 그때는 상품을 사왔으니까 내 자산이 생겼다. 그리고 우리 아까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라는 거 있었죠. 그 매출 원가를 따로 계산을 할 거예요. 매출 원가는. 아시겠죠? 그래서 상품을 팔았을 때는 일단 상품 매출이라고 적는다. 이것 때문에 이제 조금 회계를 처음 배울 때 문제가 있기는 해요. 이게 뭐냐면 원칙상 우리 재고자산이라는 단원인데 재고자산, 우리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 재고자산을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기법, 총기법, 뭐 2분법, 3분법, 뭐 5분법, 7분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산 회계 자격증 시험은 2분법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무슨 법? 2분법. 재고자산을 2분법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재고자산을 2분법 두 가지로 나누어서 처리를 하는데 재고자산을 사오면 자산으로 인식을 해요. 사오면 뭐로 인식한다?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재고자산을 팔면 수익으로 인식을 해요. 이걸 2분법이라 그래요. 2분법. 그러면 상품 나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우리는 자산 전체 들어온 거 1년 동안 내가 상품 사온 거를 다 내 자산이라 해놨잖아요. 그쵸? 그러고 있다가 결산일 날이 되면 창고에 가서 재고조사를 해요. 얼마큼 남았는지. 그럼 남은 거를 뺀 나머지는 다 파는 거죠. 그때 가서 비용으로 처리를 해요. 결산일 날. 결산일 날 한꺼번에 우리 상품 나간 거 얼마. 그러면 결산일 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상품이 다 나가겠죠. 나간 것만큼 차변에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생기게 돼요. 그때 가서.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은 잘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지금 전산회계 자격증 시험이라는 게 2분법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사왔을 때 무조건 뭘로 처리해라? 자산. 그러니까 상품으로 처리를 해라. 그 얘기고 내가 팔면 돈을 버는 거다. 돈을 버는 거다. 그래서 수익으로 처리를 해라. 그 수익 계정 과목은 상품
매출이라고 한다. 그냥 이렇게 암기하고 계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상품을 팔았으니까 돈을 버는 거야. 그래서 현금 자산이 40만 원 늘었고 수익이 40만 원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상품 40만 원을 매입하고, 매입이 뭐예요? 사오다. 사오다. 샀으니까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죠? 네, 저한테 뭐가 들어왔어요? 상품이 들어왔어요. 상품이 들어왔어요. 얼마가? 40만 원. 이해가 되시나요? 상품 40만 원이 들어왔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나요? 제가 어제 돈 필요하면 이렇게 써서 준다 그랬죠? 그럼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죠? 그 통장 이름이 뭐라고요? 당좌예금. 그래서 수표를 발행하면 내 은행 당좌예금 통장의 잔액이 빠져나갈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당좌예금도 40만 원이 나가면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는 상품이라고 하는 뭐가? 자산이 증가했어요. 그쵸? 자산이 증가함과 동시에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했죠. 은행 통장에 잔고가 없어졌으니까. 내 돈이 없어졌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황제상점은 현금 30만 원을 한양은행에 당좌예금하다. 그랬어요. 그럼 현금 30만 원을 당좌예금했으니까 저는 돈을 들고 은행에 가서 갖다 줬죠. 그럼 은행에서는 통장에다가 돈을 찍어서 주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저는 현금이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나갔어요. 대변에 현금. 얼마가 나갔죠? 30만 원.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랬더니 은행에선 저한테 뭐 만들어줬다고요? 통장. 네, 당좌예금 통장. (30만) 자, 이제 느끼셨나요? 네. 무엇을? 저는 차변부터 순서대로 안 적어요. 그냥 문제를 읽고 돈을 기준으로 먼저 적어요.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거를 먼저 갖다 쓰면 항상 반대쪽에다가는 왜 이걸 갖다 생각하고 쓰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은행에 당좌 예금을 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 돈을 갖다 줬다. 은행에. 그랬더니 은행에서 나한테 통장을 만들어 주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나한테 통장이 들어온 거고 통장의 잔고가 늘었고 그 다음에 현금이라는 자산은 빠져나가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현금이라고 하는 내 자산이 어떻게 되었다? 감소하였다. 대신에 당좌 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하였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시겠나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거래에 팔려서 이 분계 요령에 따라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거고 재고자산 처리는 사오면 상품이라 하고 팔면 상품 매출이라고 적는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무조건 우리 회사 입장에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분계는 무조건 누구 입장에서? 우리 회사 입장에서. 사장 입장도 아니에요. 사장 입장도 아니고 무조건 우리 회사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에서 제가 금고에서 돈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저 개인 사업자니까 금고에 있는 거 내 거니까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회사에서는 잔고를 적어야죠. 현금이 감소했어요. 빠져나갔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사장이 가지고 간 돈은 가지급금이라고 해요. 가지급금. 이제 그거 나중에 이제 또 배우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 이름들, 그래서 무조건 회계 처리, 장부 정리를 할 때는 장부는 누구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해야 된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 남의 회사 장부를 내가 건드릴 일은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회사 입장에서 우리 회사 상황으로 장부를 기록해야 한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을 한번 볼까요? 문제 4번. 오늘은 5번까지만 하고 맞춰드릴게요. 5번까지만 하고. 네. 자, 문제 4번을 한번 보시면 제주상해에서 상품 50만 원을 뭐 했다? 매입이 뭐다? 사오다. 사오다. 사왔으니까 상품이 들어와야 나와요. 들어와요. 상품 얼마가요? 50만 원이. 됐나요? 네. 상품 50만 원이 들어왔는데 대금은 외상으로 했어요. 그럼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네? 그러면 나중에 갚아야 되겠죠? 뭐가 생겨요? 부채가 생겨요. 그쵸? 어떤 부채가?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얼마가요? 50만 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상품이라고 하는 내 자산이 증가했죠. 그리고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했어요. 그쵸?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외상 매입금을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제주상. 거래처를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오거나 이걸 우리는 채권 채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이나 채무가 발생을 하게 되면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되고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는지를 알아야죠. 왜냐하면 거래처 한 곳만 거래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 거래처가 있을 거니까 누구한테 돈 받아야 되고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채권 채무는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야 나중에 누구한테 돈 얼마 받을 거 있어, 누구한테 돈 얼마 갚아야 돼, 이게 편해지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거래처 표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단기 대여금, 단기 차입금,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받으러움, 지급어음, 선급금, 선수금, 미수금, 미지급금 적어드린 거 있나요? 그렇게 10개 계정 과목은 반드시 거래처를 써주셔야 할 계정 과목들이에요. 기억나시죠? 그쵸? 그러면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거래처를 기록해야 하는 계정 과목들은 10개가 있더라. 10개가 있더라.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받으러움, 지급어음,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차입금, 대여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10개의 계정 과목은 반드시 거래처를 써주셔야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5번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4번 문제를 풀으실 때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까지만 해야 될 게 아니라 거래처, 제주상해한테 이거 돈 갚아야 돼요까지 하셔야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거기 상품에는 안 적어도 상품은 이건 내 거니까 그냥 내가 사온 거니까 따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거 여기다가 이거 제주상해에서 사온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사온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관리할 게 아니니까. 나중에 관리할 건 빚이죠, 빚. 그쵸? 그러니까 사후 관리해야 되는 것들에다가만 거래처를 명칭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럼 5번째는 영업용 책상과 의자 1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영업용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용을 위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사용. 물건을 팔 때. 네. 그러니까 모니터 이거. 그래서 회계를 배우실 때 조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판매용이라는 말하고 영업용이라는 말이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우리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택시를 영업용 택시라 그러죠. 맞나요? 그럼 택시를 팔러 다니는 거예요? 택시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영업용 택시, 영업용 사용하기 위한 거구나. 왜냐하면 사용이 목적이면 유형자산이고 판매가 목적이면 재고자산이었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상품이라고 부르는 거고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비품이라고 불러야 해요. 그래서
누구의 입장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회계는. 그래서 무조건 우리 회사 입장에서.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우리 회사의 주된 업이 뭐냐? 주된 업과 관련된 건 상품, 업과 관련이 없는 건 비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조금 되셨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전제가 우리 시험 문제상에서는 시험 문제는 우리 회사가 뭐 하는지가 전제로 깔리겠죠. 그거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판매용 컴퓨터 이렇게 나오면 상품, 사무용 컴퓨터 이렇게 나오면 비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지금은 책상과 의자를 영업용이라 그랬으니까 사용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변에 뭐가 들어온다? 비품이 들어오게 된다. 비품이 얼마가 들어와요? 10만 원이 들어오게 된다. 비품 10만 원 들어오고 또 대금은 네,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아까 나왔어요. 그쵸? 당좌 예금이라고. 맞죠? 그래서 또 이번에도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우리는 당좌 예금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10만 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비품이라고 하는 뭐가? 자산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당좌 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했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조금 되시죠? 아시겠죠? 집에서 한번 풀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야. 그냥 내일 시간 드릴게요. 내일 푸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는 5번까지만 그 뒤에 거 아직 안 하셔도 돼요. 아직 안 하셔도 되고 5번까지만 공부를 조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수업한 거 오늘 수업한 거 양이 많지는 않아요. 양이 많지는 않은데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정리 다시 한번 또 해주시고 이해가 되셨죠? 많이 어렵진 않죠? 할만하지 않을까요? 이건 재밌어요. 네. 내일은 이제 6번 문제서부터 출발을 할게요. 네. 6번 문제서부터 내일은 일단 30번 문제까지 일단 다 풀을 거고요. 뒤에 있는 거 다 풀어볼 거고 시간을 제가 충분히 드리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